새벽 3시 KL그룹 본사 35층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탁한 커피향 그리고 수많은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사무실 안에 그 누구도 창밖을 내다볼 여유 따위는 없었다. 모두의 시선은 오직 자신 앞의 화면과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한 사람의 손끝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직함이나 요란한 치장 없이 그저 짙은 회색의 단정한 투피스 차림으로 거대한 중앙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공간 전체를 압도했다. 수십 개의 데이터 스트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화면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고 차분했으며 가끔씩 나지막이 흘러나오는 지시는 짧지만 명확하여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김 팀장 비삼, 구역 자금 흐름 재확인. 1%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 대리 상대 기업의 최근 5년간 부채 상환율 그래프 다시 띄워요. 미세한 변동성까지 전부 체크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팀원들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움직이게 만들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번 MA 프로젝트의 성패는 바로 저 여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번 프로젝트는 KL그룹의 명운을 건 거대한 도박이었다. 성공한다면 KL은 단숨에 업계 1위로 뛰어오를 것이고 실패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이 살얼음판 같은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험난한 협상을 이끌고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이가 바로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KL그룹의 그림자이자 진정한 심장이었다.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이 모든 영광을 독차지할 남자 CEO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수트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사무실의 긴박한 공기를 한껏 즐기는 듯 그는 천천히 걸어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길에 서연의 어깨가 순간 굳었지만 이내 부드럽게 풀렸다. 그녀에게 그는 상사이자 연인이었다. 역시 한서연이야. 자네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 지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그는 복잡한 데이터가 떠있는 스크린을 잠시 보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사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에게는 한서연이 있었으니까. 그는 그녀의 능력을 믿었고 그 능력이 가져다줄 성공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성공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것임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 보고서 확인 후 30분 내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서연은 지훈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며칠 밤을 샌 탓에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성취감과 애정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강지훈의 성공, 그리고 그 성공의 곁을 지키는 자신의 자리뿐이었다. 그를 위해서라면 그림자로 살아도 좋았다. 마침내 마지막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최종 인수합병 계약서가 프린터에서 출력되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숨을 죽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어 꼼꼼히 검토한 후 강지훈에게 건넸다. 완벽합니다, 대표님. 그 순간 여기저기서 억눌렸던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계약서를 높이 쳐들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모두 수고했소. 여러분 덕분에 KL그룹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겁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크게 한턱 쏘지. 그의 말에 직원들은 열광했다. 그 영광의 중심에서 서연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지친 몸을 벽에 기댔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미소를 볼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법무팀의 오수진 변호사가 요염한 자태로 들어섰다. 그녀는 서연의 수수함과는 정반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짙은 향수 냄새가 사무실의 퀴퀴한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곧장 강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팔을 걸었다. 축하해요, 지훈 씨. 역시 당신은 해낼 줄 알았어요. 그 다정한 호칭과 스스럼 없는 행동에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단순한 동료 이상의 분위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지훈은 수진의 행동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다. 단순한 동료애일 거라고, 성공에 대한 축하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심장의 불길한 고동은 멈추지 않았다. 잠시 후 강지훈은 축제 분위기를 가라앉히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자, 모두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이 기쁜 소식을 전 직원과 함께 나누기 위해 10분 뒤 대강당에서 긴급 전체 조회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승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힘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팀원들과 함께 대강당으로 향했다. 대강당은 순식간에 수백 명의 직원들로 가득 찼다.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와 흥분이 가득했다. 곧이어 단상 위로 강지훈이 올라섰고 그의 옆에는 오수진이 나란히 섰다. 서연은 앞자리에 서서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마이크를 잡은 지훈은 먼저 이번 MA의 성공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강당은 떠나갈 듯한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서연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이어진 지훈의 말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러분이 위대한 성공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심장부에서 우리의 정보를 적에게 팔아넘기려 한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직원들은 술렁이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서연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그때 오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부 감사 결과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경쟁사인 태성그룹에 유출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우리의 협상 전략과 최종 입찰가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였습니다. 하마터면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태블릿 PC의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몇 개의 이메일과 서버 접속 기록이 나타났다. 이것은 유출 시도에 사용된 이메일과 해당 데이터에 접근한 내부 서버 기록입니다. 오수진의 손가락이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전략기획실 총괄 팀장 한서연.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말도 안 돼. 이건 거짓이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강지훈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어떤 설명이라도, 이것이 오해라는 단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를 벌레 보듯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온기도, 지난 시간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강지훈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서리빨처럼 울려 퍼졌다. 저는 사람을 믿었고 그 믿음에 대한 대가로 끔찍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한서연 팀장을 저는 이 자리에서 즉시 해고합니다. 그의 선언에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웅성거렸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민영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보안팀은 지금 즉시 한서연 씨를 회사 밖으로 끌어내시오. 지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건장한 보안팀 직원 2명이 다가와 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향해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시선은 단상의 강지훈에게서 뗄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오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고 마치 정의를 구현한 영웅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다. 직원들의 웅성거림은 어느새 그를 향한 위로와 지지의 박수 소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연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에 의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개인 물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손에 든 채 그녀는 보안팀에 의해 정문 밖으로 내팽개쳐졌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몸을 돌려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쳤던 KL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빌딩의 화려한 불빛이 눈물로 흐려진 그녀의 시야 속에서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곳이 이제는 그녀를 집어삼킨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했다. KL그룹의 유리문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거대한 단두대 칼날 같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서연의 세계는 두 동강 났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계 밖으로 무자비하게 내쫓겼다. 차가운 밤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손에 들린 작은 상자의 무게보다 심장을 짓누르는 배신감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웠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눈물 젖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번져나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익숙한 동네 익숙한 골목길 끝에 자리한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 앞에 섰다. 이곳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밤새워 프로젝트에 매달렸던 책상 강지훈이 수고했다며 사다 준 커피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테이블 그와 함께 미래를 꿈꾸며 보았던 영화 포스터까지 모든 것이 거짓된 행복의 잔재였다. 그녀는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소파에 무너져 내렸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거대한 공허함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때 스마트폰이 날카로운 알림음을 울렸다. 무심코 화면을 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KL그룹의 MA 성공을 알리는 긴급 속보였다. 화면 속 강지훈은 승리의 주역이 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오수진이 그림자처럼 붙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피와 눈물을 딛고 정상에 섰다. 기사는 강지훈을 결단력 있는 차세대 리더로 칭송하며 그의 지휘 아래 회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 어디에도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었다. 아니 배신자라는 오명만을 남긴 채 사라져야 할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면서 화면 속 강지훈의 웃는 얼굴도 함께 부서졌다. 며칠 동안 그녀는 시체처럼 누워 지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문틈으로 공식적인 내용 증명 서류 한 통이 배달되었다. KL그룹 법무팀의 직인이 찍힌 서류였다. 내용은 간결하고 잔인했다. 업무상 배임 및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그녀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통보였다.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끊어버리려는 잔인한 확인 사살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스카이라운지에서는 KL그룹의 성공을 축하하는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언론인들 사이에서 강지훈은 세상의 왕이 된 듯 의기양양하게 샴페인 잔을 들었다. 그의 옆에 선 오수진이 그의 팔에 몸을 기댄 채 속삭였다. 이제 완벽히 당신 세상이야. 걸림돌은 깨끗하게 치워졌고 그 여자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강지훈이 뜬금없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에게 거슬렸던 도구를 말끔히 처리한 후에 만족감만이 묻어났다. 오수진은 비웃음을 흘렸다. 아마 방구석에 처박혀서 울고 있겠지. 아니면 변호사를 알아보느라 정신없거나. 하지만 소용없어. 우리가 짜놓은 판은 완벽하니까. 그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거야. 그게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지. 강지훈은 차갑게 말하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더 이상 한서연을 떠올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 얻게 될 더 큰 부와 명예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옥좌에 앉아 그녀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버린 장본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동에 추호의 후회도 느끼지 않았다. 다시 서연의 오피스텔. 손해배상 청구서를 손에 든 채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사랑, 명예, 미래 모든 것을 잃었다. 차라리 이대로 사라져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바로 그 순간 바닥에 던져두었던 낡은 폴더폰이 희미한 진동과 함께 울리기 시작했다. 최신 스마트폰과는 별개로 그녀가 결코 버리지 못했던 유일한 연락수단이었다. 발신자는 할아버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이 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았다.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겠다는 오만한 다짐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 등을 돌리고 살았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수십 년간 변치 않은 낮고 근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너라.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에서 봇물 터지듯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초라한 행색으로 택시를 타고 평창동의 한 대저택 앞에 내렸다. 높은 담장과 위험 있는 소나무들로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처럼 보였다.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재계의 살아있는 전설 유성그룹 한진욱 회장의 자택이자 한서연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녀의 진짜 집이었다. 정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의 집사가 그녀를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형형한 눈빛을 가진 그녀의 할아버지 한진욱 회장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 알짜 참았던 모든 서름이 폭발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어리석은 고집 강지훈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처참한 배신까지. 한진욱 회장은 손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고통받은 손녀에 대한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서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유성의 호랑이를 건드린 자들은 잠자는 맹수의 코털을 뽑은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반드시 배우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서재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일어나거라, 내 손녀딸. 눈물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피눈물을 흘려야 할 자는 우리가 아니다. 한 회장은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고 일어서는 순간 한서연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절망과 슬픔이 깃들어 있던 그녀의 눈동자에서
차가운 복수심과 강철 같은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한서연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대한민국 경제계는 발칵 뒤집혔다. 국내 최고의 재벌 그룹 중 하나인 유성그룹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임 부회장을 선임했다는 뉴스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재계는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유성그룹의 후계자가 누구일지 온갖 추측을 쏟아내며 술렁였다. 그리고 마침내 공식 기자회견의 날이 밝았다. KL그룹 대표이사실.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유성그룹 관련 뉴스를 보고 있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모르겠지만 유성그룹의 새 주인 앞에서도 굽힐 생각은 없지. 그는 이제 자신이 유성그룹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TV 화면에 유성그룹의 기자회견장이 비치고 단상 위로 새로운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지훈은 무심코 화면을 보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단상 위로 걸어 나오는 여성. 며칠 전 자신이 내쫓았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파워수트, 흐트러짐 없는 올림머리.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하고 차가운 표정. 그 얼굴은 분명 자신이 아는 한서연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사회자가 우렁찬 목소리로 소개했다. 유성그룹의 새로운 미래, 한서연 신임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순간 강지훈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과 자신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만이 남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비범한 능력,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던 태도, 그리고 유성그룹. 설마 했던 최악의 상상이 현실이 되어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강지훈의 사무실 공기는 깨진 커피잔의 잔해만큼이나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넋이 나간 채 TV 화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 한서연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경멸하며 내쫓았던 그림자가 아니라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거대한 산이 되어 그의 앞에 나타났다. 후회라는 감정이 그의 온몸을 뱀처럼 휘감았다. 그것은 사랑을 잃은 후회가 아니었다.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다는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차가운 공포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옆에 서 있던 오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녀의 화려한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강지훈의 야망에 편승했지만 그 야망이 유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두 사람의 침묵 속에서 강지훈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KL그룹의 이사회 멤버들 불안에 떠는 투자자들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 파트너들의 전화가 폭주했다. 뉴스는 순식간에 금융가를 강타했다. 유성그룹의 숨겨진 후계자가 KL그룹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인물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KL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 MA 성공으로 찍었던 최고점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강지훈이 한서연의 등을 찌르고 얻었던 모든 영광이 이제는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체스판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그는 이제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이었다. 같은 시각 유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부회장실, 강지훈의 혼란스러운 사무실과는 달리 그곳은 고요하고 정제된 힘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한서연은 그 풍경을 등진 채 거대한 원목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유성그룹의 핵심 브레인들이 분야별로 도열해 있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복수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냉철한 지휘관으로서 이미 오래전에 설계해둔 작전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법무팀은 KL그룹의 부당해고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즉시 준비하도록. 하지만 언론의 발표는 하지 마시오. 이건 상대를 흔들기 위한 카드일 뿐 지금 터뜨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인수합병팀, 지금부터 누리테크에 대한 적대적 M&A를 개시한다. 자금은 무제한으로 지원할 테니 일주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시오. 속도가 생명입니다. 누리테크.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빛났다. 누리테크는 KL그룹이 최근 인수한 기업의 차세대 주력 제품에 들어갈 핵심 AI 반도체를 독점적으로 개발 공급하는 작은 팹리스 회사였다.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이었다. 한서연은 KL에 있을 때부터 누리테크의 완전 인수를 주장했지만 강지훈은 비용 문제를 이유로 단순 파트너십 계약에 만족했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책이었다. 서연의 명령은 즉각 실행에 옮겨졌다. 유성그룹이라는 거대 자본이 움직이자 누리테크의 주식은 순식간에 유성 측으로 넘어갔다. 강지훈이 사태를 파악하고 방어에 나섰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유성그룹이 누리테크의 지분 51%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되었다는 공시가 떴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 공시를 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 목숨줄을 잡힌 기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품 회사를 빼앗긴 것이 아니었다. KL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전체가 마비되었음을 의미했다. 새로 출시될 모든 제품 라인업은 누리테크의 AI 칩 없이는 깡통에 불과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었다. 이제 그들은 가장 강력한 적이 된 유성그룹에게 부품 공급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강지훈의 자존심과 리더십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한서연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첫 번째 공격이 KL의 미래를 차단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공격은 KL의 현재를 구성하는 핵심 바로 두뇌를 겨냥했다. 그녀는 KL그룹의 R&D 센터 인력 구조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곳의 핵심 연구원들은 그녀가 직접 발굴하고 키워낸 인재들이었다. 그들의 충성심은 강지훈이 아닌 자신들의 비전을 알아봐준 한서연에게 향해 있었다. 서연은 유성그룹 내부에 파격적인 조건의 YNXT라는 이름의 차세대 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리고 KL그룹 R&D 센터의 핵심 인력 10명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간단했다. 내가 꿈꿨던 진짜 연구소에서 진짜 연구를 함께 합시다. 유성이 여러분의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KL에서 받던 연봉의 3배, 무제한의 연구비 지원, 그리고 완벽한 자율성이 보장되었다. 이 제안은 KL그룹의 R&D 센터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연구원들은 강지훈이 한서연에게 한 짓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리더를 내쫓고 그 공을 가로챈 CEO에게 어떠한 존경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R&D 센터장이었던 박성준 박사를 포함한 핵심 연구원 전원이 강지훈의 책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놓았다. 그들은 모두 유성그룹의 YNX 연구소로 이적하기로 결정했다. 강지훈은 사직서를 손에 든 채 망연자실했다. 기술도 잃고 이제는 그 기술을 만들 사람마저 모두 잃었다. KL그룹은 순식간에 속이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유령 회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의 발밑에 있던 세상이 이제는 그의 머리 위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지난주 축배를 들었던 샴페인 병을 노려보았다. 그 황금빛 액체가
이제는 자신의 실패를 조롱하는 독처럼 보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저 멀리 여의도에 우뚝 솟은 유성그룹의 빌딩이 보였다. 그 꼭대기 어딘가에 한서연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한서연에게서 배웠던 바로 그 방식,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방법으로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는 완벽한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체스판의 첫 번째 체크였다. KL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위태로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지훈은 필사적으로 위기를 수습하려 했었다. 그는 밤낮으로 새로운 기술 공급처를 찾아 헤맸고 떠나간 인재들을 대체하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유성그룹의 새로운 부회장을 적으로 돌린 기업과 손을 잡으려는 어리석은 자는 없었다. 그의 제국은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균열로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대체 방안은 없는 겁니까? 이대로 손 놓고 앉아 유성이 우리의 목을 조르는 걸 구경만 할 셈이냐고요. 강지훈이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다. 남아있는 임원들은 그의 분노에 찬 고함에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한때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궁지에 몰린 짐승의 초조함과 광기만이 남아있었다. 오수진이 법률적 대응을 조언했지만 그것은 거대한 해일 앞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반면 유성그룹의 부회장실은 차분한 전략이 오가는 전쟁 지휘 본부와 같았다. 한서연은 KL그룹의 주가 그래프와 재무 상태 보고서를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냉정한 표정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충직한 비서이자 할아버지의 사람이기도 한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회장님, 지금이 KL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선언할 최적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최소 비용으로 그룹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먼 곳을 보고 있었다. 윤 실장님, 썩은 사과는 통째로 삼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벌레까지 전부 먹게 되니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강지훈이 나에게 한 짓은 일회성 배신이 아닐 겁니다. 그의 성공 방식 자체가 약탈과 기만 위에 서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의 제국이 모래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근본부터 무너뜨려야 해요. 이건 복수 그 이상입니다. 정의의 문제예요.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서연은 즉시 그룹 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밀 태스크포스 팀을 소집했다. 유성그룹 법무팀 내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전직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 금융범죄 추적에 있어서는 귀신과도 같다는 평을 듣는 회계법인 출신 분석가, 그리고 국제 해킹 대회 우승 경력의 화이트 해커가 포함된 드림팀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강지훈과 KL그룹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쳐 먼지 하나까지 찾아내는 것이었다. 조사는 KL그룹의 시작점, 즉 회사를 처음 세상에 알렸던 혁신적인 초기 기술 특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유성의 베테랑 변리사가 며칠 밤을 새워 분석한 결과 해당 기술의 핵심 아키텍처가 몇 년 전 파산한 작은 스타트업 시그널랩의 연구 논문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었지만 아이디어의 원류가 명백히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팀은 즉시 시그널랩의 대표였던 이정수라는 인물을 찾아 나섰다. 그는 한때 천재 엔지니어로 불렸지만 지금은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드러내던 이정수는 유성그룹의 변호사가 끈질기게 설득하자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이야기는 한서연이 겪었던 배신의 서막과도 같았다.
그때 강지훈은 아직 작고 야심만만한 투자 심사역이었죠. 이정수는 자신의 모든 꿈이 담긴 기술, 프로토타입을 들고 투자 유치를 위해 강지훈을 만났다고 했다. 강지훈은 그의 기술에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투자를 약속했다. 희망에 부풀었던 이정수는 핵심 기술 자료 전부를 그에게 넘겼다. 하지만 며칠 뒤 강지훈은 돌연 태도를 바꿔 기술에 결함이 있다며 투자를 거절했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그리고 1년 후 KL그룹은 바로 그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이정수는 소송을 걸고 싶었지만 돈도 백도 없는 그에게 거대 기업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첫 번째 증거가 확보되었다. 강지훈의 성공 신화는 다른 사람의 꿈을 훔쳐 쌓아 올린 바벨탑이었다. 다음 타겟은 KL그룹의 자금 흐름이었다. 금융분석팀은 수년간의 재무제표와 회계장부를 샅샅이 훑었다. 그 결과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몇몇 페이퍼 컴퍼니와 맺은 거액의 컨설팅 계약 내역들을 발견했다. 자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된 후 홍콩의 한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화이트 해커가 그 비밀 계좌의 주인을 추적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계좌의 실소유주가 강지훈의 최측근이자 현 KL그룹의 재무이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계좌는 강지훈의 비자금 창고였다. 그 돈은 정관계 로비, 주가 조작을 위한 자금 동원, 그리고 경쟁사의 정보를 빼내기 위한 뒷거래 등에 사용된 흔적이 역력했다. 그의 성공은 실력이 아니라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범죄의 결과물이었다. 보고를 받는 한서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강지훈이 단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짓밟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약탈자였다. 개인적인 원한은 이제 더 큰 사명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자신처럼 힘없이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가면을 반드시 벗겨내야만 했다. 이것은 심판이었다. 그러는 며칠 후 한서연은 수소문 끝에 찾아낸 이정수 엔지니어를 직접 만났다. 그녀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초라한 작업복 차림의 그를 맞았다. 그녀는 동정을 표하는 대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대표님의 잃어버린 기술과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팀이 찾아낸 비자금 내역과 주가 조작의 증거 일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이정수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을 무너뜨린 거대한 악의 실체를 직접 마주하고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한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증인석에 서서 진실을 외쳐주십시오. 유성그룹이 대표님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정수는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보다가 이내 굳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꺼졌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한서연은 첫 번째 아군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강지훈의 화려한 제국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심연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편집 증적인 상태에 빠져들었다. 회사는 매일같이 돈을 잃고 있었고 이사회는 노골적으로 그의 사퇴를 압박해왔다. 보이지 않는 그물이 사방에서 그를 조여오는 것 같았다. 그는 이 모든 배후에 한서연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공격은 흔적을 남기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절망은 그를 이성을 잃게 만들었고 그는 마침내 합법적인 경영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가장 비열하고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옆에는 여전히 오수진이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과 함께 침몰하고 있는 배의 갑판 위에서 마지막 발악을 함께 모의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여론을 우리 쪽으로 돌려야 해. 한서연을 복수심에 미친 여자로
유성을 약자를 짓밟는 탐욕스러운 공룡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지훈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즉시 뒷세계에서 인격살인으로 악명 높은 한 인터넷 언론사와 접촉했다. 며칠 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온라인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유성그룹 후계녀 전 연인에게 버림받자 그룹 동원의 잔혹한 보복 비련의 여주인공인가 권력에 취한 마녀인가. 기사의 내용은 철저히 조작되었다. 강지훈과 한서연의 과거 관계는 비틀리고 왜곡되어 그가 그녀의 집착에 시달린 피해자로 둔갑했다. 또한 유성그룹이 KL그룹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려 했었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여론전과 동시에 강지훈은 더러운 돈을 이용해 실력 있는 언더그라운드 해커팀을 고용했다. 임무는 두 가지였다. 첫째, 유성그룹의 서버를 해킹해 그들이 자신에 대해 수집했을지 모를 결정적인 정보와 향후 사업 전략을 훔쳐내는 것. 둘째, 유성그룹 서버에 불법적인 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를 심어 역으로 그들을 공격할 미끼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승부수였다. 하지만 유성그룹의 지휘본부에서 한서연은 이 모든 움직임을 이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다. 그녀가 부회장으로 취임한 첫날 가장 먼저 지시했던 것이 바로 그룹 전체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강화하는 것이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죠. 그녀는 태스크포스 팀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의 곁에 있던 화이트 해커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부회장님 말씀대로 완벽한 허니팟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허니팟이란 해커들을 유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서버였다. 겉보기에는 실제 서버와 똑같이 중요 정보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침입자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추적하는 정교한 덫이었다. 강지훈이 고용한 해커들은 덫이 놓인 줄도 모르고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들은 손쉽게 방화벽을 뚫었다고 생각하며 환호했다. 허니팟 서버 깊숙한 곳에서 KL그룹 비리 관련 증거 파일이라는 폴더를 발견하고는 마침내 대열을 낚았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정신없이 가짜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고 동시에 자신들이 조작한 가짜 증거들을 서버 곳곳에 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키보드 입력 접속 IP 주소 주고받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유성그룹의 보안팀 화면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심지어 유성팀은 해커들에게 비용이 지불된 자금의 출처까지 역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그 돈은 강지훈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된 유령 회사에서 빠져나온 것이었다. 완벽한 물증이었다. 해커들이 승리를 자축하며 로그아웃하는 순간 그들의 컴퓨터는 유성팀에 의해 원격으로 잠겨버렸고 그들의 신원은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마지막 발악은 완벽한 자살 행위로 끝이 났다. 한편 쏟아지는 비난 기사에 대해 한서연은 진흙탕 싸움에 어울려주지 않았다. 유성그룹 법무팀은 해당 언론사에 대해 즉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는 냉정한 공식 입장문만을 발표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유성그룹은 지적 재산권을 도둑맞은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천억 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강지훈의 비열한 공격은 오히려 한서연에 침착하고 대의적인 리더십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배경이 되어 주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KL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더 이상 회사의 추락을 지켜볼 수 없었던 이사들이 강지훈을 몰아내기 위해 마지막 칼을 빼든 것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오히려 자신만만했다. 그는 자신의 해커들이 찾아낸 유성그룹의 비리 증거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았다. 그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려던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유성그룹의 법무팀장이 예고 없이 들어섰다. 이사들은 당황했지만
법무팀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강지훈 대표님께서 저희 그룹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사회에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중앙 스크린에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영상에는 KL그룹을 향한 해킹 시도의 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해커들의 대화 가짜 파일을 씹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IP가 KL그룹 본사와 연결되는 장면까지. 영상이 끝나자 법무팀장은 강지훈이 해커에게 비자금으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담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사들의 얼굴은 경악에서 분노로, 이내 역겨움과 경멸로 변해갔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던진 마지막 창이 자신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어버린 것이었다. 이사회 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는 더 이상 강지훈을 대표라고 부르지 않았다. 강지훈 씨, 당신은 이제 끝났소. 그 선언은 강지훈의 제국에 내려진 공식적인 사망 선고였다. KL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입구에는 진실을 요구하는 소액 주주들과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이사회에 의해 모든 권한을 박탈당했지만 강지훈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 뒤집기를 시도할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특기인 카리스마와 언변을 이용해 스스로를 거대 기업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싸우는 피해자로 포장하여 주주들의 감성에 호소할 계획이었다. 마침내 총회가 시작되고 강지훈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다. 그는 연습한 대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지금 거대한 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다윗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성그룹은 오직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이 서린 KL그룹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주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며 연기를 펼치던 바로 그 순간 육중한 홀의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서연이 서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유성그룹의 법무팀과 비서실 인력들을 대동한 채 그녀는 마치 여왕의 행차처럼 당당하고 침착한 걸음으로 홀의 중앙 통로를 걸어 들어왔다.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운에 소란스럽던 홀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강지훈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가 왜 이곳에 나타났는가? 혼란에 빠진 그를 대신해 총회 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공지했다. 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유성그룹은 최근 장내 매입을 통해 KL그룹의 지분 35%를 확보 단일 최대 주주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발표에 홀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강지훈은 이제 자신의 회사에서조차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한서연은 단상으로 다가가 강지훈을 옆으로 밀어내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주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KL그룹의 새로운 최대 주주 유성그룹의 대리인 한서연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썩은 뿌리를 도려내어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홀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그녀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먼저 KL그룹 최대의 성공이라 불리는 넥서스 MA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는 그녀가 강지훈에게 부당하게 해고당하던 이사회의 녹취록 전문이 텍스트로 떠올랐다. 이어서 해당 프로젝트의 모든 기획안과 최종 보고서의 원작성자가 한서연으로 되어 있는 명백한 증거 자료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주주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성공 신화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서 있었음을 깨닫고 술렁이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연의 손짓에 초라한 행색의 이정수 엔지니어가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증언했다. KL그룹의 시작점이 되었던 핵심 기술을 강지훈에게 어떻게 도둑맞았는지, 자신의 꿈이 어떻게 한순간에 짓밟혔는지를 담담히 밝혔다. 회사의 근본부터가 사기였다는 사실에 주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지자 서연은 결정타를 날렸다. 강지훈 대표는 타인의 꿈을 훔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주 여러분의 돈을 이용해 자신의 비밀 금고를 채웠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고 거미줄처럼 얽힌 유령 회사들의 관계도와 비자금의 흐름을 분석한 도표가 나타났다. 불법 로비 주가 조작에 돈이 사용된 내역까지 낱낱이 공개되자 여기저기서 고성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서연은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바로 강지훈이 지시했던 유성그룹을 향한 사이버 테러의 전 과정이었다. 해커들의 대화 내용과 자금, 이체 내역까지 포함된 완벽한 증거 앞에 강지훈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주주들의 분노에 찬 함성에 묻혀버렸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오수진은 몰래 빠져나가려다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했다. 한서연이 자신의 발표를 마무리하며 차갑게 말했다. 거짓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컨벤션 홀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변호사들이 아니었다. 금융범죄수사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걸어와 멍하니 서 있는 강지훈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횡령, 배임, 지적재산권 절도, 사이버 테러 교사 혐의였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홀 안을 대낮처럼 밝혔다. 강지훈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수갑이 채워졌다. 공범인 오수진 역시 그 자리에서 함께 체포되었다. 끌려나가던 강지훈은 마지막으로 한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증오는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가 끝난 문제에 대한 마지막 눈빛이었다. 완전히 무너진 왕은 그렇게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퇴장했다. 한서연은 그 아수라장의 중심에서 충격에 빠진 주주들을 바라보며 굳건히 서 있었다. 이제 심판은 끝났다. 남은 것은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뿐이었다. 몇 달 후 대한민국 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KL그룹 스캔들은 법의 심판으로 마무리되었다. 강지훈은 횡령, 배임, 사이버 테러 교사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오수진 역시 공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오열했다. 한때 정상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그들의 제국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법정의 차가운 판결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힐 이름뿐이었다. KL그룹은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남은 직원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미래를 걱정했다. 시장에서는 모두가 유성그룹이 KL그룹을 완전히 해체하고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것이 승자의 권리이자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서연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때 강지훈의 것이었던 이제는 텅 비어버린 KL그룹의 대표이사 집무실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그곳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회사를 청산하는 대신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택했다. 얼마 후 KL그룹의 남은 직원 전원이 강당으로 소집되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곧
닥쳐올 해고 통보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단상 위에 선 한서연은 그들의 불안한 눈빛을 하나하나 마주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이 지난 몇 달간 얼마나 힘드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싸움이 부패한 리더십을 향한 것이었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직원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유성그룹은 KL그룹을 인수하여 재건할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의 강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술렁였다. 물론 과거에 부실했던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 부서와 연구 개발 인력 그리고 성실한 직원 여러분 대부분은 유성과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는 투명성과 존중, 그리고 진짜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과거의 악몽은 모두 잊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직원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일부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녀는 파괴자가 아닌 건설자였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의 리더십은 차가운 전략뿐만 아니라 따뜻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작은 행사가 열렸다. 유성그룹의 새로운 자회사로 편입된 YKL 이노베이션의 출범식이었다. 그 자리에서 한서연은 이정수 엔지니어를 단상으로 불렀다. 그녀는 과거 강지훈이 훔쳤던 모든 기술 특허의 원소유주가 이정수 개인에게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 권리 증서를 그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다. 또한 막대한 액수의 금전적 보상과 함께 신설된 차세대 RD센터의 총괄 책임자라는 직책을 그에게 제안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노년의 엔지니어는 떨리는 손으로 증서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간 맺혔던 한과 서름, 그리고 새로운 기회에 대한 감격이 뒤섞인 눈물이 흘렀다. 정의는 단지 악인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가 진정한 정의의 완성임을 한서연은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은 평창동의 자택에서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한진욱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한층 더 깊고 단단해진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잘했다, 아가. 네가 단지 이겨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 네가 이기는 방식이, 그리고 이긴 후에 네가 보여준 모습이 하레비는 더욱 자랑스럽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그림자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던 어리석었던 자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배신당했던 아픈 기억,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상처는 아물어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서연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신의 집무실에 서 있었다. 유성그룹 부회장이자 YKL 이노베이션의 이사회 의장. 그녀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섰다. 그녀는 새로 시작될 회사의 미래 전략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새로 합류한 RD센터의 연구원들이 보낸 짤막한 보고였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며 서연의 입가에 잔잔하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승리자의 의기양양한 미소가 아니었다. 자신의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깊은 충만함과 만족감이 담긴 미소였다. 그녀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완성했다. 명석한 전략가의 두뇌와 강력한 후계자의 힘을 하나로 합쳐 복수를 넘어 새로운 유산을 창조해냈다. 그녀는 빼앗긴 것을 되찾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잿더미 위에서 더 나은 것을 피워냈다. 창밖으로 새로운 날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